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입니다. 주간 자동차 정비 브리핑 하반기 결산을 준비했습니다. 연속 몰아보기예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입니다. 냉간 시동 후 15분 이상 중고속 주행을 하면 경고등이 점등되고 울컥거리고 따륵따륵 깍깍깍 소음 발생으로 이거가 되는데요. 이 증상은 간헐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있었어요. 오늘은 나온 날입니다. 그날입니다. 이 증상으로 인젝터 연료 분사기죠. 교환이 되었고 얼마간 이 증상이 없었는데 또 증상 발생으로 전날에 입고가 되었네요. 입고 당시에 고장 코드를 검색해보니 실화 코드 출력, 실화는 실수, 불, 미스파이어죠. 연소가 잘 안 될 때 출력이 되는 코드입니다. 연료계통, 점화계통, 엔진 기계, 압축계통, 제어계통, 전원계통 문제일 때 연소 이상 칠화가 출력됩니다. 임시코드 출력으로 고장코드 삭제 후 증상이 재현되는지 시운전을 해봐야겠어요. 진단기 센서 데이터 화면을 열고 시운전 시 안전에 유의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봅니다. 안전운전을 염두에 가며 시운전을 해요. 현재까지는 상태가 아주 좋아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증상 재현 불가로 출고를 해야겠네요.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증상이 재현될 거라 믿음을 가지고 시운전을 계속 해볼까요? 증상 재현이 안 될 때 센서 데이터 역시 실화 카운터 안 되고 정상적이네요. 시운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끝에 뭔가 옵니다. 이번 시린더 1회 실화 카운트 발생하네요. 약하게 하다 말다 하네요. 하다가 안 하다가. 이번엔 4번이 카운터가 올라가네요. 울컥거리는 느낌이 올라오네요. 또 멀쩡해지고 또 약하게 느낌이 오는데 2번 카운트 멀쩡하다가 4번 카운터가 막 올라가네요. 4번 약 240번 찍네요. 경고등 점등되고 울컥거리며 짹짹 따르르 소리도 들리고 들어가서 봐봐야겠어요. 들어가보니 또 멀쩡해지네요. 실화 카운트도 잠잠해지고요. 들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 살살 밟아서 그런가봐요. 좀 세게 밟아봅니다. 큰 길 나오면 일시적으로 급가속 해봐야겠어요. 올라가네요. 이번에 1번까지 가세를 더 하네요. 왔다갔다 증상이 제대로 나오네요. 머리는 좀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주 난리가 났네요. 엔진 소리가 깨진 것 같지 않고 머리가 아프게 생겼어요. 그래, 짹짹 깎아 짹짹. 시끄러 죽겠구만.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 코드를 검색해 볼까요? 고장 코드 발생했어요. 입고 당시에 임시 코드가 출력된 것이 현재 코드로 출력이 되었네요. 엔진 뚜껑, 로커 커브 위치기에 설치된 점화 코일이 있어요. 가스레인지 불 붙일 때 따라락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거예요. 순간 전압 약 2만 볼트까지 연소실 내로 연료와 공기에 불 붙이기 위해 12볼트를 고전압으로 상승시켜서 불꽃 튀어주는 장치. 왼쪽부터 1, 2, 3, 4번. 코일과 점화 플러그를 빼내고 증상이 나왔을 당시 연소실 압축 압력을 측정해 봅니다. 엔진 기계인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진단기를 통해서 압축 압력 측정 모드로 하고 협력해서 압축 압력을 측정해 봅니다. 자, 시동 버튼 누르세요. 예. 스톱.
힘차게 치고 올라오는 걸로 봐서 엔진 기계 문제는 아닌 걸로 보이네요. 보통 가솔린 엔진은 8에서 10바 4개의 시린더가 비슷하게 나오면 정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점화 플러그와 코일을 서로 위치를 바꿔서 조립 후에 변화가 있는지 봐야겠어요. 그리고 폰이나 PC가 에러나면 껐다 키듯이 배터리와 제어기, 코드 커넥터를 다 뺐다가 껴보고 시운전을 해봐야겠어요. 실화 카운터가 4번이 줄고 2번이 늘어나네요. 역시 동일 증상이에요. 옮겨도 소용없네요. 연료 분사기 인젝터는 정상, 엔진 기계 정상. 안전적 연수가 된다면 이렇진 않겠죠. 연료, 불꽃, 엔진 기계 압축, 제어 중에 하나겠죠. 소리는 연료 분사 시기와 불꽃 튀는 시기가 엇갈리고 불 붙는 시점 등의 차이로 나는 거거든요. 기로했어요. 테스트를 하다 보면 증상이 없어지고 시운전 많이 해야 되고 이쯤 되면 정비는 감, 영감 땡감 말고 필링, 점쟁이 빤스예요. 과감하게 불꽃 담당 점화 코일을 교환 후 묻지마 정비를 하여 아주 그냥 시운전을 다시 해봅니다. 30분 이상 시운전을 해보니 일단 더 이상은 증상 재현되지 않네요. 차주분과 모니터링 하기로 하고 증상 발생 시 즉시 저의 개인 폰으로 전화하기로 하고 지금 몇 달째 증상이 나오지 않는다 하네요. 위성 정보로도 고장 코드가 발생되지 않는 걸로 확인되네요. 경고등도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요. 단순 문제였어요. 근데 증상이 애매했죠. 고장 코드도 없음이 확인되고요. 네이버에서 최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여러 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입니다. 주행 중 울컥거리는 현상 발생 후 경고등 점등, 시동 꺼짐 현상 발생으로 입고가 되었어요. 현재는 시동이 걸려 있어요. 경고등이 깜빡거리네요. 고장 코드를 보니 2번, 4번, 6번 시린더 실화 출력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2, 4, 6번 시린더 실화 출력만 있었으나 연료 레일 압력 낮음도 새로이 출력이 되었어요. 시동이 꺼지네요. 좀 전까지만 해도 시동은 걸려 있으나 경고등과 떨림이 있었어요. 실화는 실수 불, 미스파이어, 연료, 엔진, 기계, 불꽃, 점화기 문제 발생 시 나온 현상이죠. 센서 데이터에서 연료 레일 압력과 실화 정도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압 펌프 릴레이 오프, LPG 연료 레일 압력 1.3V. 센서 데이터상 실시간 실화가 확인되고요. 센서 데이터 정황상 연료 쪽의 문제로 보이고요.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어요. 레일 압력 1.1V 낮은 것 같네요. 보통의 단위 바로 표기하는데 이건 볼트로 되어 있으니 변환표를 봐야겠어요. 연료 레일 압력 보통 8에서 9바 정도 약 2.6V 전후로 측정돼야 하는데 1V는 3바 정도로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연료가 분명히 4분의 1 정도 있고, 그러면 2번, 4번, 6번 점화 코일의 전원 이상 여부를 보고 퓨즈 기본 검사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저압 연료 펌프 오프 신호 점검을 해요. EF11 커넥터 위치와 단자를 확인하고 EF11 21번 단자 연료 펌프로 가는 단자예요. 연료 펌프 전원 단자. 21번 단자 테스트가 운전석에 발 아래 쪽 문 도어 사이 거기 있죠. 테스터 연결 후 시동을 걸어봅니다. 시동 시 테스터의 반응이 삐 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정상이네요.
이번엔 연료 펌프 측에서 체크를 해봐야겠어요. 차를 리프트 틀어 올리고 연료 시동. 펌프 커넥터, 연료 펌프 직전까지의 테스터 반응이 있어요. 연료는 있고 연료 펌프가 고장이 났을까요? 펌프에서 나온 연료가 중간에 컷솔레노이드 고장으로 인해 공급이 안 되는지, 솔레노이드 전격 전압 12V고 코일 정상 저항은 20도씨 기준에 14.7옴 정도, 탱크 쪽에 하나 있고 엔진룸 근처에 하나, 연료 전자석 차단 밸브가 있어요. 뒤쪽 연료 컷 솔레노이드 밸브 저항 시험을 해봅니다. 14옴 정도 나오죠. 0.14 이 커넥터에 하고 0.14가 아니고 14.4 14옴 이 정도 나오네요. 정상적으로 봅니다. 네, 단위 잘 읽으세요. 점이랑. 자, 키 온. 14.3옴. 연료 펌프 작동음이 나는지 소리를 한번 들어봅니다. 이렇게 나긴 나는데 애매하게 나네요. 펌프 모터를 점검해야겠어요. 2열 시트를 열어 공간을 확보합니다. (2열) 시트 쿠션을 탈거하고, LPG 관련 작업 시 전동공구 사용 금지합니다. 폭발, 화상, 사고 사례 있었어요. 삼상 모터 저항 점검을 해봐요. 연료 펌프 모터 삼상 저항 측정 당시 기온 27도. 측정상으로는 정상이네요. 답이 안 나오네요. 연료는 4분의 1 정도 있고, 그러나 정비등 감, 영감, 땡감 말고 펠링, 계기판에 연료가 4분의 1 있지만 점검 시 연료가 없다는 느낌이 생겼어요. 가스량 외부 인디케이터 10%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압력이 낮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료 탱크 쪽 연료 표시창을 확인해보니 10% 있어요. 신품의 뜨개로 확인해보니 완전히 내려갔어도 10%입니다. 10%면 연료가 없음이거나 있다고 해도 필요 압력을 형성할 수 없는 양이라는 것. 화장실 뜨개 뭐 이런 것처럼 생겼죠? 10%네요. 완전히 내려앉았어도. 분명히 계기판에는 연료가 4분의 1 정도 있는데 뭔가 오류가 있는 듯 합니다. 인디케이터만 신품으로 끼워봅니다. 예전에 인디케이터만 부품이 공급되었었는데 뜨개 부인 인랩 미터링 밸브까지 어셈블리로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환시 다 뜯어서 교환해야 됩니다. 계기판 연료 지침이 아래로 확 내려가고 경고등이 점등됐네요. 아까 4분의 1과는 틀려요. 어셈블리를 교환해야 되나 당일 여러 상황으로 인디케이터만 교환 후에 일단 연료를 주입 후에 재점검키로 합니다. 여러 상황이란 4주 리프트, 그 다음 차에 있는 발판, 작업 공간 협소, 현재 작업장은 실내로 가스 작업하면 안 되는 실내 공간, 가스 전용 작업장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견인을 해서 충전소에 가스를 주입 후 재점검을 합니다. 연료 F선까지 올라오고 시동 유지되고 경고등 점등 안 되고 있어요. 충전 후 시동이 바로 걸리고 제발로 입고한 후 센서 데이터 확인하고 해보니까 레일 압력 2.7V 나옵니다. 정상적이죠? 고장 코드도 없고. 시운전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한번 내달려봅니다. 시운전으로 잘 나가네요. 내 차 같았으면 인디케이터만 교환하고 타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인랩 밸브 어셈블리 교환을 해야겠어요. 어쨌든 가스를 넣었으니 전용 작업장에 이동 후에 가스를 빼고 작업을 진행해요.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 LPG 작업장 외롭습니다. 연료 컷 솔레노이드 플런저를 풀 때 쓰는 스패너가 어디 갔는가 보이지가 않아요.
일반 스패너로는 풀기가 좀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연장의 달인을 찾아가 봅니다. 만들어 달라고 해야죠. 스패너를 개조해서 용접으로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잘 체결이 돼요. 역시 연장의 달인 솜씨가 잘 맞네요. 적세 가스 밸브를 잠그고 연료컷 솔노이드를 탈거 후에 연장 만든 거로다가 살짝 풀어봐요. 라인 내 잔류 압력을 빼주고 안에 총알 같은 플런저를 빼주고 그 다음 재조립 해줍니다. 아우, 가스 많이 나왔어요. 빨간색 표시 호스를 풀어 가스 회수 밸브를 연결을 해줘요. 요래. 회수기에 가스가 현재 넣었고요. 알맞는 밸브를 열어주고 닫아주고 해가지고 회수 작업을 실시를 합니다. 회수 쪽을 열고 재충전 닫고 해야겠죠. 가스가 회수가 되고 있어요. 퉁탕. 이제 가스 이동도 안 보이고 가스통에 가스도 많이 차서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네요. 인랩 필터를 살짝 풀어주고 인넥 밸브 고정 볼트를 조금씩 풀어봅니다. 잔류 가스 새는 소리가 한참 나요. 냄새도 살짝 똥냄새라 주변에 파리들이 찾아와 귀찮아 죽는 줄 알았어요. 인랩 밸브를 탈거하니 탱크 안쪽이 LPG 온천처럼 지글지글합니다. 불꽃이 있었으면 장난이 아니겠죠? 완전히 회수했어도 저 정도예요. 인랩 밸브를 교환하고 역순으로 가스 주입을 해줍니다. 소리가 아주 뭐 코끼리 소리도 아니고 회수할 때 좀 다른 소리가 나네요. 주입 완료 후에 가스 라인이 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새는 데가 없으니 작업 완료 후에 시운전을 실시합니다. 잘 나가고 경고등 없고 아주 좋네요. 출고해야겠죠.
네이버에 채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여러 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입니다. 최초 배터리 방전 현상으로 입고가 되었어요. 고장코도 없고 센서 데이터상의 배터리 충전량 SOC가 다소 낮아 보이네요. 시동 직후 주행을 하고 입고된 터라 SOC가 많이 낮진 않아 도둑전기가 방전 전류 여부를 테스트를 해봐요. 0.06A 방전 전류 암페어는 현재 거의 없는 수준이네요. 시동거 상태에서 브레이크와 악셀을 끝까지 밟아주면 충전 모드로 하이브리드 고전압과 12V 저전압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주행거리가 짧으니 주행을 더 하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런 방법으로 충전 후 출고했었어요. 3개월 후에 전화가 왔네요. 경고등 들어왔다네요. 이 차는 현대자동차 전산망 위성으로 고장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차 입고 없이 전산을 확인해보니 퍼지 펌프 이상으로 출력되어 부품을 준비했어요. 후 입고가 되었네요. 고장 코드를 확인해봅니다. 다수의 코드가 추가로 발생되었네요. 증발가스 액티브 퍼지 펌프와 EWP 전자식 워터펌프죠. 보통 히터형 변속기 위치한 펌프와 매뉴홀드 아래 위치한 하이브리드 용 펌프가 있어요. 고장 코드를 발생시키는 제어기가 다릅니다. 히터형 펌프는 엔진 제어 ECU가 하고 하이브리드용 전자 냉각 펌프는 모터 컨트롤 유닛 MCU가 제어합니다. 여기선 엔진 ECU에서 띄운 걸로보와 히터용 전자 펌프에도 에러가 있었고 AAF 액티브 에어플랩 라지에이터 공기 온도 조절 장치예요. 까지 에러가 있다고 하네요. 메인 코드가 증발가스 휘발유로 보고 있으면 아재링이 올라오잖아요. 그거예요. 그 증발가스를 흡기 쪽으로 이성시켜주는 액티브 퍼지 펌프를 준비했으니 먼저 교환 후 재점검키로 합니다. 액티브 퍼지 펌프 장착 위치 장착부에서 탈거해줍니다. 액티브 퍼지 펌프 이름이 좀 있어 보이네요. 엔진 상부 커버 측면에 장착되어 있어요. 휘발유 증발가스를 흡기로 유입시켜 연비와 출력을 향상시키는 관련 부품입니다. 탈거 시 고무 밀착부가 꽉 끼어서 잘 안 빠지네요. 윤활제를 도포 후 탈거를 해줍니다. 처음 입고 시 고장 코드가 많이 있었어요. 재검색을 해봅니다. 재검색을 해보니 액티브 퍼지 펌프와 냉각수 펌프 신호 응답 지연이 임시 코드로 출력되었네요. 완전히 해결이 안되고 다른 문제가 있어 임시로 띄웠다가 과거 현재로 출력될 걸로 보이니 상세한 추가 검색을 합니다. 고장 코드 발생 조건을 확인해 봅니다. EWP, AAF, 액티브 퍼지 펌프 신호선, 단선 단락 합선, 전자 워터펌프 이상 등의 예상이 원인이네요. 하나씩 다 보고 회로선을 봐야겠어요. 머리가 엄청 아플 거 예약해놔야겠어요. 회로도 지도죠. 먼저 보고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봅니다. 고장 코드 발생시킨 퍼지 펌프 EWP, AAF, 린 통신선이 다 엮여 있네요. 전원 접지 포인트부터 체크해 봐야겠어요. 회로도에 접지 포인트가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죠. 좌측 앞 범버 쪽을 먼저 봅니다. 차를 올려봐야겠어요. 올리다가 어잉 쩍국 멀국이 보이네요. 이전부터 있었나? 이 차 건가? 언더커버를 탈거해 봅니다. 핑크색 구동액이 예전엔 초록색이었는데요. 흐름 마른 자국이 있어요. 따라가 봅니다. 변속에 위치한 전자식 워터펌프 새네요. 누수, 빙고, 공사 문고리 잡은 듯 하네요. 커넥터 코드를 빼보니 내부 단자가 젖었네요. 파랑파랑해요. 배선 녹입니다. 내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방전 원인도 될 수가 있어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어요. 전원 공급 검사를 해봐요. 전원이 오는 걸로 봐서 퓨즈 단선 문제는 아니네요. 변속기에 위치한 EWP 전자 워터펌프죠. 커넥터 내분의 수분이 보이죠. 요 땅으로 만들었대야. 합선돼요.
다행히 무리라 화재까진 가지 않았네요. 몇 달 전에도 다른 차종 산타페 하이브리드 동일 엔진 타입으로 방전되고 시동이 안 꺼지고 뻑뻑 찐빠하고 당시 견인차에 매달려 여기저기서 못 본다고 털어내서 이쪽으로 와서 임자를 만났었어요. 분명히 시동 껐는데 안 꺼지고 엔진 살아있네요. 또 계기판은 깜빡거리고 키 오프되다 안되다 하고 내비는 꺼졌는데 계기판은 켜지고, 이걸 어떻게 잡나? 머리 아팠어요. 어딘가 제어 회로가 문제가 생긴 걸로 봅니다. 배터리 충전 후 고장 코드 신도를 해봐요. 고장 코드 24개 출력되었고 1번 타자 EWP 전자 물펌프 현재 고장. 정비는 감, 연감, 땡감 말고 필링 뜯고 만지고 보고 맛보고 해야죠. 1번 타자 EWP 먼저 봅니다. 빙고 봉사 문고리 잡은 것 같아요. EWP 탈거해보니 물이 좀 샜고 커넥터가 파란 녹과 물로 인해 합선되어 손상되었네요. 컨트롤 와이어링 측 커넥터도 냉각수 유입으로 파란 녹과 손상이 확인됩니다. 동시 교환했었어요. 다시 2차로 돌아와서 커넥터 수분과 녹 발생과 물로 인한 합선으로 도둑전기가 발생되어 방전되고 여러 고장 코드를 발생시킨 걸로 보입니다. 부조한 차도 역시 이것 때문에 나온 증상이었거든요. 그나마 이상 발생한 와이어링 EWP와 같이 공급되네요. 엔진 쪽 배선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컨트롤 와이어링까지 다 교환해줘야 되거든요. 교환 후 임시 코드 등 모든 코드 제거되고 계기판 더 이상 경고등 점등되지 않고요. 아직까지는 더 이상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전산 위성으로 모니터링 해보니 고장 코드 더 이상 띄우지 않네요. 네이버에 최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여러 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입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 계기판 클러스터 긴급 제동 경고등 들어오고 오토 홀드 삼각형 느낌표가 들어왔어요. 시동을 걸어 증상을 확인해 봅니다. 긴급 제동 시스템을 점검하세요와 여러 경고등이 동시에 점등되었네요. 진단 장비 GDS를 연결 후에 고장 코드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고장 코드가 검색되며 하나씩 둘씩 늘어나네요. 다수의 고장 코드가 발생했어요. 요즘 차들은 뭐 하나만 고장나도 고장 코드를 여기저기 제어기에서 이걸 받치느라고 많이 띄우는데 여기서 겁먹으면 안 돼요. 1번 타자와 하나씩 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부터 해결하면 거의 해결되거든요. 1번 타자 뒤 우측 휠 속도 센서 다수의 제어기가 RH 측의 바퀴 회전 감지 센서가 이상하다고 하네요. 센서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센서 신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오는데 끊기는지에 따라 진단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센서 데이터를 선택 후 이 차에선 VDC를 선택을 해요. VDC는 비클 다이나믹 컨트롤 ABS 기본 제어에 자세 제어를 좀 더한 건데 ABS 소속이에요. 센서 데이터부에서 앞뒤 좌우를 선택 후 그래프로 화면을 바꿔요. 그래프 파형이 선택되면 휠을 돌려보던지 시운전을 하여 신호 이상 여부를 확인해 봅니다. 출발해 볼까요? 리어 우측 RRH죠. 신호가 안 나오네요. 나와서 깨지거나 하지 않고 아주 안 나오네요. 바퀴가 제대로 회전하는지 감지하는 센서고요. 이 센서의 신호를 기초로 여러 제어기에서 제어에 필요한 기본 신호, 기초 신호를 사용을 하죠. 전방 카메라, ABS, VDC, ESP, EBD, SCC, 스마트 크루즈 등 제어를 해요. 위와 같이 탈거해서 교체를 해줍니다. 검은색 부품이 휠 속도 센서이고요. 베어링과 일체형으로 교환을 해주는 게 좋아요. 비용이 이중부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작업 완료 후 고장 코드 검색을 하고 출력된 고장 코드를 삭제를 해줍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장 코드 삭제를 진행을 해요. 날 새겠네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고장 코드도 삭제했으니 주행 테스트를 해서 각 휠 속도 센서의 신호가 정상적인지 확인해 봅니다. 모든 휠 속도 센서의 신호가 잘 나오네요. 클러스터, 계기판의 경고등도 더 이상 출력되지 않네요. 센서 신호가 이렇게 완벽하게 안 나오면 센서 교환이 기본이지만 신호가 나오면서 깨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당시 자료를 못 찾아서 참고용으로 말씀만 드리자면 등속 조인트가 녹 발생으로 부풀어서 마치 살찐 듯한 경우가 있었어요. 센서가 감지하는 센싱부 톤휠 또는 투스라고도 하는데요. 살짝 바지 엉덩이 터지듯이 늘어난 경우인데요. 녹으로 살쪄서 부풀어 이빨이 벌어져 신호가 이어지지 않고 끊기는 현상으로 주행 중 브레이크 작동과 관계없이 ABS 작동 소음과 드드득 거리는 현상이 있었으니 참고하세요. 네이버에서 최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여러 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입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 2014년식 고속도로 주행 후 시동 꺼짐 현상으로 다른 업체에서 냉각수 수리 후 시동이 죽어도 안 걸린다고 완전 방전 상태로 예약 없이 견인입고되었어요. 바빠 죽겠는데요. 12V 저전압 배터리가 방전되어 점검을 해봐요. 마이너스 헐겁네요. 빙고. 충전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배터리 성능 테스트 해봅니다. 0%. 급속 고전압으로 짖어야 배터리가 살아날 걸로 보이네요. 급속 고전압 충전 시에는 배터리 마이너스 탈거 후에 급속으로 고전압 충전이 필요합니다. 고전압 급속 충전은 배터리 상태에 따라 13V에서 15V, 18V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충전을 해요. 회복 충전이에요. 전류와 전압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컨디션을 조절하여 충전이 됩니다. 충전 완료 100% 되었는데 건강은 77%. 시동을 걸어 현상을 확인해 봅니다. 시동은 꺼졌는데 정차 후 시동을 끄라네요. 걸릴 듯 말 듯 하다가 꺼지네요. 머리 아프겠어요. 맨날 이런 차들만 들어와요. 환장하겠어요. 고장 코드를 검사해봐야겠어요. 엔진 시동 이상, 시동이 안 걸리는 게 띄워졌죠? 유압 부스터, 브레이크 실린더의 유압 공급 장치입니다. 유압 부스터는 시동과 관련이 없지만 수리비 160에서 18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견적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네요. 부가 기능에서 엔진 테스트 구동 기능으로 강제 구동을 해보는데 시동 불가네요. 이건 또 뭔 상황이요? 하이브리드 제어 계통이 의심이 가네요. 고전압 배터리와 하이브리드 시스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고전압 배터리 20%면 운행 불가에 시동 불가 반반인데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절연 저항 1000kΩ 낮은 편인데요. 지침서에는 2000kΩ보다 커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리까리 하네요. 마침 옆에 입고된 동일 차종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 차도 1000kΩ이네요. 보통 고전압 배터리 차량은 3000kΩ 나오는데 패스! LDC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압 장치 키온시 고장 온이네요. 시동시 고장 오프. 마침 있던 동일 차종으로 해봤으나 같은 데이터네요. 고전압 배터리 20%라 제어기에서 시동 제한을 할 수도 있거나 제어기가 엔진 과열로 예상치 못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쯤 되면 고전압 강제 충전이 필요한데 충전기가 비싸서 없어요. 없는 건 없는 거고 고전압부 점검을 해봅니다.
하이브리드가 두 개의 심장이잖아요. 엔진 시동이 안 걸리니 모터로만 운행하다가 결국 방전돼요. 시동 불가 현상이 나오거든요. 고전압 전용 충전기로 충전해서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따로 교환해야 하는 점이 있답니다. 비싼 거요. 정비소는 많은데 불조라는 분과 그에 따른 장비는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고전압 시스템은 딱히 이렇다하게 걸려들진 않네요. 다른 곳에서 수리 후 시동 안 걸린 현상으로 입고되어 시동과 관련된 다른 시스템을 점검해봅니다. 연료 혼유 사고도 이런 증상이거든요. 엔진 회전되고 수리했다고 해서 간과한 게 있네요. 엔진 오일량 체크해봅니다. 색깔이 아리까리하네요. 물과 희석된 걸로 보여요. 핑크빛도 묻어나고 부동액이 핑크색이거든요. 원래 에어클리너 내부도 젖었네요. 오일도 역류한 걸로 보이고요. 흡기 매뉴얼도 스로틀 바디 ETC 밸브를 열어서 확인합니다. 밀크커피, 엔진오일 냉각수, 섞인 빛깔이네요. 자동 변속기 오일에 있었다면 딸기우유 빛깔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냉각수가 부족하네요. 냉각수가 엔진으로 유입된 걸로 보입니다. 입고 당시 물 새는 거 다른 업체에서 수리 후 시동 안 되어 왔다고 했죠. 보조 리저버 탱크에 냉각수가 있음을 확인했었는데요. 제대로 봤어야지 산으로 갈 뻔했네요. 차량 하부를 보니 블랙핑크 말고 마른 핑크가 보이네요. 뒤로 부러졌네요. 젖은 핑크도 있네요. 탈거해봐야겠어요. 질질 새네요. 물 넣자마자 그냥 뒤로 빼네요. 머플러와 청매 컨버터에 가득 차 있어요. 한강이네요. 결국 엔진 시동 이상 고속도로 주행 시 냉각수 누수 과열로 엔진 내부 손상으로 보입니다. 엔진과 유압 부스터만 교환해도 차주의 출혈이 크게 써요. 네이버에서 채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책 또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입니다. 주행 중 흰 연기가 머플러 쪽으로 많이 나오며 가속이 안되고 엔진 오일을 최근에 교환했지만 엔진 오일이 급작하게 줄어버린 현상으로 입고되었어요. 시동은 걸리는 상태로 흰 연기가 모락모락 나네요. 이 상태에서 가속을 하면 가속이 안된다고 합니다. 연료 및 오일이 연소실과 공기 흡입부에 이상 유입되어 있다면 악셀을 밟으면 이상 오버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상황이 더 난감해질 수 있으니 가속은 하지 않고 점검을 실시해봅니다. 엔진 내 플로바이 가스 발생 여부를 보니 가스 발생은 없어 보여 피스톤 간극상의 문제는 아닌 걸로 판단이 돼요. 인젝터 연료 분사 여부를 연료 압력으로 확인하고 목표 압력과 실제 압력이 유사한 걸로 보아 연료 쪽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엔진 오일을 체크해봅니다. 찍힌 듯 아닌 듯 하네요. 소량으로 찍혀요. 엔진 오일이 얼마나 나오나 받아봅니다. 엔진 오일 드레인 결과 총 용량 6.5리터에서 2.5리터로 드레인됐습니다. 엔진 오일 주입구를 확인합니다. 슬러지, 블랙 초콜릿 확인됐어요. 먹지는 마세요. 더 볼 필요 없어요. 게임 끝. 엔진 교환 판정. 엔진만 손상되었을까요? 추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오일캡과 비교해보면 이건 괜찮은 거예요. 사용 설명서상의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확인해봅니다. 이 차량은 매 2만 킬로 주행 12개월마다 엔진 교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옆장을 잘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도로 조건의 보통의 조건이 가옥 조건입니다. 아래를 잘 읽어보면 짧은 거리 반복주행, 잦은 고속, 주행 극가감속,
잘 읽어보면 대부분 가혹 조건이에요. 교환 주기가 반으로 줄어요. 자동차 정비를 30년 해보니 엔진 오일 용량 리터당 1200km가 교환 주기입니다. 순정품 엔진 오일 교환 이력이 필요합니다. 추천하지 않는 오일 사용 시 보증술이 어려워요. 매우 중요합니다. 오일을 자주 교환해서 나쁠 건 없어요. 늦게 교환 후 문제 발생 시 그 누구도 10원 한 푼 안 도와주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보증수리 기간에는 추천하는 순정품 사용을 하고 이력을 남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순정품이 아닌 오일 필터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못 쓸 부품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용량, 필터링 용량이 틀려요. 순정품은 요래 생겼습니다. 엔진 오일과 필터들은 그렇다 치고 흰 연기 발생과 가속 안됨 현상의 세부 원인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하나씩 탈거하며 점검을 해봐요. 먼저 인터쿨러 하부 호스를 빼보니 오일이 흥건하게 나옵니다. 흡입계통으로 오일이 유입되었어요. 연료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확인해 봐야 돼요. 연료 분사기인 인젝터, 분사구인 노즐부는 젖음 없이 탄매만 조금 있네요. 인젝터를 뺐으니 연소실 측의 피스톤 상부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내시경을 써봐서 볼까요? 먼저 4번 실린더 별거 없어 보여요. 애매하네요. 3번 실린더를 보니 뭔가 반사점이 보이네요. 2번 실린더는 깨끗하네요. 1번 실린더 봐봐요. 뭔가 보이네요. 반사점 탈거해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배기적을 탈거해 볼까요? 배기 머플러 전단 탈거해서 확인해 보니 수증기에 허연 노랑 뭔가 섞인 느낌 의심이 갑니다. 엔진 내려서 추가 점검을 실시합니다. 벨트가 이리저리 복잡하니 사진을 미리 찍어두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엔진 뚜껑, 로커 커버를 열어보니 심혈관 질환의 끝판왕 엔진 오일 떡이네요. 엄청나네요. 캠샤프트 캐리어 역시 떡졌네요. 실린더 헤드 상부 떡졌습니다. 검은 초콜릿. 가지런히 떡져 있네요. 아 이거 오일 너무 안 갈았는데 너무 늦게 갈은 것 같아. 자, 탈거 시 워터펌프 볼트가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빼기가 어렵네요. 좀 정비성 설계 좀 부탁드릴게요. 터보로 이어지는 흡입 호스 탈거 점검 시 엔진 오일이 다량 유입됨이 확인됩니다. 배기 터보 배기 측 터빈 런너브 오일 다량 유입되어 있네요. 터보 차저 입구 오일이 다량 유입되어 있고 터보 터빈부 긁힌 흔적이 있어요. 유격이 흔들림이 있어요. 원래 조금 있는 건데 터보 유격이 큽니다. 아주 조금 있는 건데요. 잡아주는 중심축이 손상이 되었어요. 축 손상으로 인해 오일 순환 불량으로 추정됩니다. 축 손상으로 오일 흐름이 여기저기 뿌려지는 현상이 발생됐어요. DPF에 엔진 오일 유입이 되었고 터보와 맞닿는 부분 흰 연기가 이로써 발생이 된 걸로 판단됩니다. 터보 이상으로 연소실에 필요한 많은 공기 유입이 안 되니 가속이 안 되었던 걸로 판단이 돼요. 터보 터빈 러너 날개의 긁힘 흔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엔진 재사용 불가입니다. DPF 오일 유입 확인되었습니다. 비싼 건데. 터보로 오일이 공급되는 피드 파이프 볼트를 풀어봐요. 역시 볼트에도 떡이 졌네요. 이런 유로 오일 통로가 동맥경화로 인해서 막혔습니다. 그리고 터보에 오일 공급이 제대로 안 됐던 걸로 보이고 배기다기관에도 역시 오일이 가득합니다. 연기의 원인이죠. 입고 당시 냉각 수량이 정상적이어서 일단은 표시해뒀어요. 그러나 점검 중 확인해보니 소량 줄어듦이 보였습니다. 냉각수를 다 빼보니 냉각수 리저버 탱크에 까만색의 오일과 오염 흔적이 보여요. 배기 매니홀드 오일 유입된 거 아까도 봤었죠. 배기대의 냉각수 유입과 엔진 오일이 유입이 됐습니다. 잘 보시면 핑크색 수분점이 보여요. 그 냉각수죠. 헤드 배기부 배기다기관 부분을 또 잘 보시면 핑크색 점이 보이죠? 이게 바로 그 냉각수 유입된 거예요. 엔진 그 변형에 의해서
밸브 스탬브에도 수분점이 보이고 잘 보세요. 헤드와 블럭을 분리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냉각수 점들 방울방울 있고 아까 내시경에 반짝이는 점, 그 다음 냉각수의 라인과 오일 라인이 연결이 돼가지고 유입 흔적이 있습니다. 엔진 교환 판정. 안타깝지만 엔진, DPF, 터보 교환 진단입니다. 원인은 오일 떡이에요. 오일 자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채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여러 책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입니다. 아주 간헐적으로 주행 중 덜컹거리고 경고등이 깜빡거리고 차가 안 나가는 현상이 있는 차가 입고되었습니다. 이 증상으로 정비업체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증상이 재현 안 되고 고장 코드도 없었어요. 이번에 입고시 증상 재현되고 고장 코드 발생했습니다. 멀쩡하다가 경고등이 들어오고 덜컹거리고 오락가락 하네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과 전방 충돌 경고등과 ABS 경고등 점등이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가속이 안되고 차가 나가질 않네요. 상담시 후방 카메라도 되다 안되다 하는 경우도 있다고 같이 봐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후진시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R을 넣고 후진을 넣었어요. 변속단 후진을 선택해보니 후방 카메라도 오늘따라 작동 안되는 현상이 재현되네요. 경고등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고요. 후방 카메라와 덜컹거림, 가속 안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없어 보이고 그런 경우도 보기 어렵고요. 화면만 안 나오면 안 나왔지 이러한 증상을 통보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고장 코드를 봐야겠어요. 캔 통신 관련 코드가 다수 발생했고 제어기들끼리 서로 신호가 오프되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픈 코드가 출력되었어요. 전방 카메라, 레이더, ABS, EPS,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골치가 아프네요. 그러나 정비는 감각, 아픈 곳을 먼저 치료 후에 상태를 봐야겠어요. 후방 카메라 관련 회로 검사 시 특이사항이 없고요. 단순 카메라 문제로 보입니다. 테일게이트와 번호판 등을 탈거 후에 카메라를 교환합니다. 요즘 차량의 카메라에 캔 신호가 연결된 경우가 많아요. 피가 잘 돌아야 안 아프듯이 카메라 캔 신호 라인이 동맥경화 발생하면 여기저기 아프다고 이런 증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연시입니다. 외관에 특이사항은 없으나 내부 문제의 경우로 화면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 교환 후 후진 선택 시 화면은 아주 잘 나옵니다. 경고등 전부 사라졌네요. 더 이상 깜빡이지 않고요. 고장 코드 과거 기록 소거 후에 다시 출력되지 않아요. 아주 간헐적 증상이었는데 오늘이 그날이었네요. 오늘 잡을 수 있었어요. 차주분은 이 증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였고요. 작업 완료 후 수일에 걸쳐 증상 재발생 여부를 지켜보기로 하고 출고 조치합니다. 네이버에 채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여러 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입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23년식 경고등 점등으로 입고됐고요. 가속시 울컥거리는 현상으로 입고됐어요. 이 차량은 이와 같은 증상으로 다른 곳에서 점압 플러그, 코일, 인젝터 등을 교환 후에 동일 증상으로 입고됐습니다. 흔하지 않은 고장 코드 P112000 적정 연소 모니터링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소 모니터링은 공기와 연료의 비율이 적정치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어요. 정비는 감각입니다. 공기 라인 누기 여부 확인합니다. 흔들어 봐요.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아주 중요합니다. 맛보진 마셔요.
흔들림이 있네요.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어요. 공기 라인이죠. 차를 리프팅해서 보니 인터쿨러 아랫부가 뭔가가 보입니다. 크랙으로 보이네요. 깨졌어요. 멀쩡한데 깨졌을까요? 새 차가 2만 km 탄 차가. 인터쿨러 공기 흡입부가 깨졌습니다. 보증서를 받으러 큰 데로 입고했는데 냄새가 나네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구석구석 봅니다. 범퍼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글씨가 보이네요. 차종을 써놨어요. 부품 내리점에서 쓴 걸로 보여요. 앞 판넬 아래쪽을 보니까 또 새 겁니다. 와, 이거 사고 난 건데. 인터쿨러 앞부분을 보니까 찍힘 흔적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차가 들으면. 한쪽은 차량 하부 바퀴를 보면 한쪽은 사용했던 흔적이 있고 다른 한쪽은 신품입니다. 새거. 교환이 됐네요. 그리고 실리콘 처리, 휠하우스 부분의 실리콘 처리를 보니까 되게 허접합니다. 어떻게 손지 모르겠어. 저렇게 정상적인 실리콘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상적인 차 드라큘라 차 사진 한번 찍어봤어요. 휠하우스 안쪽도 보니까 용접 후에 후처리가 안타깝습니다. 저거 녹나는데 제대로 했어야지. 본네트 후드부의 고정 볼트도 심하게 표시가 나네요. 전면부 사고입니다. 차주분께 사고 흔적과 연관된다고 연관된다고 하고 보증수리 불가로 말씀드렸어요. 인정하시더라고요. 사고 수리 때 교환을 했었어야 돼. 인터쿨러를 겉보기 멀쩡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냥 꼈구만요. 그래서 프론트 판넬 탈거해서 추가 파손 여부를 점검합니다. 인터쿨러 교환 후에 경고등 점등 안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최평원을 검색하면 저술한 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입니다. 어젯밤 주차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한 것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시동을 거니까 시동은 걸리나 차가 앞이든 뒤든 안 나가네요. 그래서 오늘 견인 입고됐습니다. 시동을 걸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뜹니다. 시동을 걸었으니 D레인지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D에 놓고 브레이크를 떼며 악셀을 밟아도 반응이 없네요. 시동은 걸리고 체크 등이 점등된 상태로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GDS 진단 장비를 연결 후에 어떤 고장 코드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HCU, LDC와 자동 변속기의 코드가 출력이 됐습니다. OPU 캔 신호 이상과 OPU 신호 이상, 현대자동차 전산망에 TMS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위성으로 차량의 고장 횟수와 날짜 제어기 등 고장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일 펌프 유니트 OPU라고 합니다. HPU, LDC와 인터쿨러 사이에 있죠.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고전화 안전 플러그를 탈거를 해야 돼요. 전기 먹을 수 있어요. 인터쿨러와 HPCU 사이에 있는 OPU를 교환해 줍니다. 고장 코드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작업 후에 냉각수를 보충하고 그 다음 고장 코드가 있는가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정상 출력됩니다. OPU도에 하이브리드 측 냉각수가 들어가니 EWP 강제 구동으로 라인 내 에어를 배출을 해줘요. 전자식 워터펌프요. 냉각수 보충한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뽀글뽀글 이렇게 뭔가의 생명력이 있죠. 버금이 올라와요. 자, 작업 완료하고 시동을 걸고 걸어봅니다.
예, 정상적으로 주행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이버에 채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전수한 여러 책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RG3 21년식 시동이 안 걸린 현상으로 견인 입고가 되었습니다. GDS 진단기를 연결하고 센서 데이터를 열어두고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안 걸리죠? 스타팅 버튼 모터 전기계통 정상적이고 엔진 회전 들어보니까 엔진기는 정상적이네요. 센서 데이터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타팅만으로는 전기계통이 정상적으로 판단되나 배터리 충전량을 보니 0%. 요즘 차들은 배터리가 약하다는 신호가 있으면 연료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배터리 성능 테스트 먼저 해볼게요. 교차 판정 나왔네요. 배터리 교환 후 동일 증상이면 안되니 충전 후에 재점검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외부 충전기로 충전을 해주시고요. 자, 연료 호스 탈구 후에 연료가 올라오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연료는커녕 연료 할아버지도 안 나오네요. 자, 그럼 저 앞 연료 펌프 문제인지 컨트롤러 문제인지 전기회로 문제인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회로의 기본인 릴레이에서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스타팅 시 연료 펌프 릴레이 출력선에 전압계 또는 전구 테스터를 연결을 해서 불이 들어오는가 봅니다. 불이 들어오네요. 연료 펌프 컨트롤 측에 전원이 오나 볼까요? 트렁크룸 좌측 러기지 트립을 탈구 후에 연료 펌프 제어 모델에 전원이 오는지 볼까요? 여기서 안 오네요. 전구불이 안 들어와요. 리어 시트 아래쪽에 저 앞 연료 펌프에도 역시 안 옵니다. EF11 커넥터 19번 단자를 기점으로 연료 펌프 전원이 릴레이 쪽은 오고 펌프 쪽은 안 오네요. EF11 커넥터 19번 단자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자, 일단 이 단자를 먼저 만져볼게요. 2% 헐거운 느낌. 그렇죠. 정비는 오감으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만지작거리면 시동을 걸어봅니다. 시동을 걸어보니 걸립니다. 간헐적으로 이 증상이 몇 번 있었고 여러 업체에서 모르겠다고 하니 돌고 돌아 당사에 입고돼서 응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핀 텐션 수정 후에 증상 안 나오므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증상이 안 나온다고 해요. 초록 검색창에 채평원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책자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입니다. 오늘은 DM8 소나타 21년식 차량이 주행 중에 주행 모드가 에코와 스포츠로 오락가락 했었고 가속 중에 자동으로 감속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입고되었습니다. 입고 당시에 공회전 RPM이 조금 높아 보였고요. 경고등 현재 없는 상태로 입고되었네요. GDS 진단기를 통해서 고장 코드를 검색해보니 P00BD00 흡입 공기량 센서 A 신호값 높음으로 나왔네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메인 코드 이외에 ABS, ECS, ESP, IBM, CAN 통신 이상 등 이런 하이 코드가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하이 코드는 참고만 해야 됩니다. 그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상위 메인 코드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어요. 흡입 공기량 신호가 높음은 흡입되는 공기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스로틀 바디를 기점으로 흡입 공기 누설과 이상 공급부 여부를 확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별한 이상부가 확인되지 않아서 통상적인 스로틀 바디 세척 후에 학습과 초기화를 실시해줘요. ETC 세척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여전히 RPM이 높아 흡입부 호스를 재점검을 합니다. 흡입부와 연결된 호스 중 로크 커버 측 호스를 쥐락펴락 해보니 RPM의 변동이 확인되었고요. 호스를 빼보니 시동이 바로 꺼지네요.
호스를 살짝 쥐어보니 RPM이 안정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판단하기 애매하여 근처에 가솔린 차량들의 호스를 다 탈거해보니 시동이 안 꺼지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보기 드문 경우로 로커 커버 자체인 문제인 걸로 보여 교환을 합니다. 로커 커버 교환 후 RPM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RPM 불안정으로 흡입 공기량 이상 공급되어서 ABS, ESC, ESP, 캔 제어 등의 이상이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작업 완료 후 정상 출고 후 차주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는 카센터에서 물어보니 로커 커버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스로틀 바디를 교환할 것이지 뭔 로커 커버를 가냐고 막말하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차 이상 있냐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이상이 없답니다. 앞으로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해요. 할 수 없이 스로틀 바디를 추가로 교환 후 출고했네요.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장 진단 수리보단 고객 응대가 좀 어렵더라고요. 검색창에 최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책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입니다. 오늘은 LF 소나타 LPI 엔진의 장시간 주차 후 시동 시 엔진 떨림과 경고등 점등과 가속 시 힘 딸림 즉 출력 부족 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장 코드가 있는지 전용 진단기를 확인해보니 P0301 1번 시린더에 실화 감지가 되었네요. 이 차량은 이와 같은 증상으로 다른 정비업체에서 점화 플러그와 코일 인젝터 등을 교환 후 증상이 해결되지 않아서 큰데로 가보라고 해서 당사로 입고되었습니다. 실화는 실수 불, 미스파이어, 연소실에서 불이 제대로 나야 엔진의 폭발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타 업체에서 점화 플러그와 점화 코일과 인젝터를 교환 후 입고된 터라 어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점검 필수로 엔진 오일과 냉각수, 외부 충격 여부를 점검해야 되고요. 냉간 시험한 증상이 있다면 엔진 기계 쪽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오일 압력 또는 연료 압력 문제일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먼저 센서 데이터에 레일 압력 센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1V네요. 바로 표시된다면 3바입니다. 3바 정도면 시동이 걸렸다 꺼지거나 걸려있더라도 부조와 실화 출력이 될 수 있어요. 이 차량은 3 내지 5바가 출력된 걸로 보아 연료 압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정상적인 LPG 압력은 8에서 10바 정도 나와야 부조, 시동 꺼짐, 실화 출력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연료 펌프를 교환하려면 LPG 탱크의 가스를 회수기로 회수한 후 교환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공터에서 대기 중으로 그냥 날려버렸는데요.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지라 회수 재지입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먼저 가스 메인 밸브를 잠그고 연료 컷 솔eno이드를 탈거해서 밸브 플런저 즉 총알을 빼줍니다. 조립시 방향이 바뀌면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되고요. 연료 공급 파이프를 풀어 회수기에 회수 주입 피팅 파이프를 연결해줍니다. 회수기 내부 회수 밸브를 열고 충전 밸브를 닫아줍니다. 재충전 시는 그 반대로 해주면 돼요. 에어호스를 연결과 회수를 선택하고 작동 버튼을 선택합니다. 회수기 작동 시 퉁탕퉁탕 소리가 나야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는 것을 보시면 표시창에 가스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가스통 및 가스 관련 작업 시에 전동 공구를 쓰면 절대 안됩니다. 폭발 후 화상 입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가스 회수가 끝나고 연료 펌프를 탈거해줍니다. 펌프 덮개 케이스에 연결된 인넷 필터 등을 풀어줍니다. 너트 큰 거예요. 이때 방향은 반대 나사입니다. 펌프 덮개 케이스 탈거 후에 펌프를 빼내고
교환해주고 분해 후 역순으로 조립과 충전을 해주면 돼요. LPG, LPI 접 연료 펌프 탈거된 모습이네요. 작업 완료 후 가스 누설 테스트를 해줘야 되고요. 재충전 완료 후에 시동 상태에서 연료 압력을 확인해보니 9바가 나옵니다. 아주 정상적이죠. 이후로 모니터링을 해보니 수리전 증상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채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책들이 나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입니다. 오늘은 현재 운행 또는 양상되는 디젤차에 탑재된 커먼레일 시스템 이상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되어 재시동되지 않아 견인 입고된 차량을 정비토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진단기를 걸어 고장 코드 여부를 확인하고 고장 코드가 있으면 고장 코드를 참고하면 되고 고장 코드가 없다면 먼저 연료 압력을 테스트해보는 게 우선입니다. 연료 도합 펌프에서 연료가 올라온지를 확인 후 올라올 경우 저압 라인은 정상이므로 고압 라인을 확인해봐야 됩니다. 커먼 레일을 기점으로 인젝터 측의 문제인지 고압 펌프의 문제인지를 보기 위해 인젝터 파이프 탈거 후 커먼 레일의 특수 공구의 마개로 막아주고 센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현재 센서 데이터를 보면 레일 압력이 0바 출력으로 자칫 고압 펌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터리 충전량 SOC가 3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충전 후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배터리 충전 후 재점검을 해보니 레일 압력이 390바 정도로 치고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좋았어. 인젝터를 자세히 보면 크랭킹 시 엔진 압력에 의해서 파이프 연결부로 연료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젝터 문제로 판단하고 인젝터 탈거 점검을 합니다. 인젝터를 확인해보니 노즐부의 부풀어 오름과 젖임 현상이 확인됐어요. 인젝터를 교환해주고 인젝터 번호 등을 입력해주면 끝날 줄 알았죠? 교환 후 시동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걸 안하면 엔진이 망가지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인터쿨러에 혹시 모를 연료 또는 오일이 이물질 등을 아랫부분 호스 탈거 후에 제거해줘야 하고 세로형 인터쿨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호스를 떼서 청소해주면 돼요. 가로형인 경우에는 인터쿨러를 탈거해서 확실히 빼줘야 합니다. 물론 깨끗할 경우도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가로형 인터쿨러 아래 오일이 고인 게 보여요. 반드시 탈거 후에 배출해야 돼요. 엔진 오일 게이지를 확인 후 정량을 맞추거나 엔진 오일 교환 권유 후 오일을 갈아줘야 돼요. 최고 기준선이 초과되면 오버런합니다. 그래 레벨이 초과되지 않도록 사진과 같이 봐주고 인터쿨러 청소가 끝나면은 GPS 강제 배송을 이용해서 강제 배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해요. 그러나 시동이 꺼지기 전에 디젤링 또는 오버런 현상이 있었거나 작업을 한 뒤에 악셀레다를 밟았거나 해서 디젤링이 일어나게 되면 인터쿨러 청소가 제대로 안 하는 경우 시동 후에 혹시 디젤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RPM이 맹 하고 굉음이 내고 흰 연기가 많이 난 뒤에 그 뒤에 이와 같이 딱딱 소리와 함께 경고등 부조를 해요. 엔진오일 압력 과소 경고등과 요소수 경고등이 점등되었습니다. 엔진이 부조 찐빠하는 걸로 보여 파워 밸런스를 체크해보니 2번, 4번의 편차가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엔진 분해 점검이 필요하네요. 엔진 분해 전 엔진 오일팬 탈거를 해서 점검을 해봅니다. 쇳가루와 칩이 많이 확인됩니다. 엔진 내부를 봐야겠어요. 크랭크 축 메달 베어링을 먼저 보면 베어링이 튀어나왔고 실린더 헤드에 밸브가 소선되어 있고 열 플러그 가열 팁이 소선되어 있고 피스톤 상면 상부 연소실부가 변형됐네요. 요소수 인젝터도 소선됐고 DFF 고장 출력으로 강제 재사용 후에 재점등 시 교환을 해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자동차 좀 실무에 제가 저술한 책이 검색되어 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입니다. 오늘은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된다는 차가 있어요. 폭염 속에서 바람이 안 나왔습니다. 송풍 단수는 8단 최고치로 하고 온도도 로우로 맞췄어요. 17도 이하. 그리고 송풍구에 테이프를 붙여서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도 테이프는 움직이잖아요. 송풍은 8단까지 했어도 안 올라갑니다. 즉 바람이 안 나오는 건데, 이런 경우는 전기적 결함이거나 또는 에어컨 라인이 얼은 경우죠. 근데 다른 지점에서 에어컨 라인이 얼었다라고 진단받고 와가지고 핀 센서 및 에바 등을 교환된 상태였어요. 고장 코드를 확인해보니 고장 코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센서 데이터를 보니까 냉각수 온도는 99.8도, 110도 이상 시에는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에어컨 라인은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현재 보여요. 에어컨 컴프레서가 작동 상태도 현재 ON이 돼 있고, 그럼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컴프레서 라인은. 그럼 가스량이랑도 정상으로 보면 되죠. 더 확실한 거는 증발기 센서를 보면 2도시로 돼 있어요. 즉 에바포레이터 핀 센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2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얼죠. 그래서 바람이 안 나오는 건데 2도라 정상적이고, 그 아래 블로어 모터 발 아래 쪽에 블로어 모터 전원 공급이 되니까 전원 공급 여부 보니까 전원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럼 휴즈부터 봐야겠죠. 휴즈 회로도상의 휴즈를 보니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휴즈를 한번 만져봐요. 이렇게 만져보고 한번 들어가서 작동되는 거 한번 볼까요? 오, 작동이 아주 팔랑팔랑 잘 되고 있습니다. 온도도 로우로 돼 있고 송풍도 8단 해서 시원한 바람이 아주 팔랑팔랑 잘 나오네요. 그럼 이건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아까 그 퓨즈, 멀티 퓨즈의 접촉 불량이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냐, 멀티 퓨즈의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바람이 안 나오는 현상을 오진할 수도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빼서 탈거해서 확인해 보니까 멀티 퓨즈의 접촉이 안 좋았던 걸로 판단이 돼요. 퓨즈의 상태가 그닥 나쁘진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접촉 불량만 수정하고 단자 수정해줘도 되고, 만약에 너무나 나쁘다고 하면 퓨즈를 갈아준다거나 또는 그 퓨즈가 장착되는 부분에 와이어링 쪽을 점검 또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최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쓴 책들이 나오니 참고해 주세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입니다. 악명 높은 대한민국의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을 켜면 운전석은 정상 온도이나 동승석의 온도는 작동 온도가 43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는 현상으로 입고되었습니다. 동승석에 타신 분은 아주 덥다 못해 이해가 됩니다. 예. 온도 테스트를 먼저 해봐야겠죠? 현상이 재현이 되는지 디지털 온도메타 등을 이용해서 온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운전석 측은 최하 온도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동승석 측이 온도를 보면 온도가 아주 쭉쭉쭉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고등은 없었고 고장 코드가 있나 GDS 진단기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승석 온도 조절 모터가 일단 출력됐고요. 작동 모터, 제어기, 배선 등의 문제도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우측에 작은 모터각이고요. 우측에 글로브 박스를 탈거하면 앞쪽에 위치한 제어기들을 몇 가지를 탈거를 해주면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좀 좁은 건 사실이고요. 동승석 온도 조절 모터가 보입니다. 자그마하네요. 교환 후에 고장 코드가 없어졌나 보고요. DTC 코드 없네요. 정상입니다.
그냥 출고하면 안 됩니다. 테스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출고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출고해야겠죠. 온도가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최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입니다. 오늘은 소나타 DT23 24년식 정차 중 제동시에 다다다다 소음 발생으로 입고되었습니다. 차주분께서는 간헐적으로 소음 발생 현상을 녹화해 오셨어요. 녹화된 영상을 보니 아주 크게 발생되어 신차를 구매한 입장에서는 불안과 짜증이 날 수 있겠죠. 입고 당시 증상 재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차 D레인지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으면 소음은 재현이 되나 확보된 영상보다는 작게 소음이 들려 정확한 소음 진단을 위해서 노이즈 스코프 장비를 연결하기로 했어요. 노이즈 옵저버 초음파 센서를 소음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장착을 해주고, 먼저 녹색 옵저버는 쇼바 마운틴 상단 휠하우스 부분에 장착을 해줍니다. 노란색 초음파 옵저버는 소음 발생 가능성이 있는 후드 측 본네트에 붙여주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때 소음이 발생되는 현상으로 봐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근처 브레이크 부스터에 빨간색 옵저버를 붙이고 MVHBS 노이즈 스코프 장비를 켜고 테스트를 실시해 봅니다. 빨간색 노이즈 옵저버에 신호 파동이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빨간색 옵저버가 장착된 브레이크 부스터 쪽을 확인해 보니 연료 공급 튜브의 홀더가 엔진의 진동에 의해서 마스터 실린더와 부스터를 때리는 소음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서 연료 공급 튜브 홀더의 위치를 조정해주고 내구성이 우수한 스폰지를 덧대어 소음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덧댐 스펀지 분변 확인하시고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의 자동차 정비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입니다. JSG70 장시간 주차 후에 첫 시동시 이상 경음 발생 현상으로 입고되었습니다. 이 소리가 아주 간헐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영상을 찍어가면 재현이 안 되므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비스 센터를 입고 있었지만 증상 재현 불가로 정비 거부를 받았다고 하는 시동시 스타트 모터에 구동 피니언이 튀어나왔다가 복귀됨에 있어 문제가 발생된 걸로 판단됩니다. 제인스급 후륜구동 타입은 정비성이 좋지 않다는 걸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차량은 보증수리 기간이라 비용은 무상수리이고요. 배터리 마이너스 탈거 후 리프트 업 후 스타트 모터 고장 볼트 등을 풀어주고 공간 확보를 위해 작업을 실시합니다. 흡기가스와 ETC 스로틀 바디를 탈거 후에 공간 확보를 합니다. 엔진 마운틴 브라켓을 탈거해야 스타트 모터를 뺄 수 있어서 엔진 마운틴 브라켓을 탈거해줍니다. 스타트 모터는 위쪽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엔진 마운틴 브라켓을 탈거해야 하므로 작업 시 엔진 지지 홀더로 지지해주고 사다를 이용해서 올라가서 안전을 확보하며 작업을 실시합니다. 작업 완료 후 며칠 정도 모니터링을 한 결과 해당 증상이 해결된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승장 최평원입니다. 오늘은 소형 상용 트럭 포터 EV 급속 충전 중에 이상 소음이 발생한다고 점검 요청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급속 충전 중에 이상 소음 발생으로 여러 장비 업체를 방문하였으나 급속 충전기가 없다는 이유로 점검조차 받지 못하다가 이곳으로 입고되어 충전기를 물려 급속 충전 중의 소음을 점검을 해봅니다. 들어볼까요? 오늘은 이 소리가 적게 나는 것이라고, 현재 배터리 충전량이 많아서 소리가 작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소음을 들어보니 모터 근처부에서 발생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에어컨 컴프레셔에서 발생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급속 충전 중 차량 상태를 보니 시동이 켜진 상태로 충전하는 걸로 보여 차주분에게 시동을 끄고 충전하는 게 기본인데 시동과 상태에서는 무리가 간다고 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누가 바쁘고 덥고 추운데 시동을 끄고 충전을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충전 중이 아니어도 유사소음이 작게 확인되어 점검 시 에어컨 컴프레셔에서 소음이 발생되는 걸로 판단되어 컴프레셔 바디킷을 교환하고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차주에게는 충전의 기본은 시동이 끈 상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대한민국 기승장 최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입니다. 새 차가 급속 충전이 되지 않는 현상으로 입고가 되었어요. 계기판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화면에 EV 경고등과 배터리 잔량 11% 경고문이 출력되었어요. 새 차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입고해서 렌트달라, 빨리 고쳐달라, 시끌시끌하게 하길래 응대하기 힘들었답니다. 완속 충전은 가능하나 급속 충전이 안 되는 현상이고요. 경기도 차량인데 업무상 군산에 오셨어요. 계기판 경고등 확인되고요. 고장 코드 확인해 봅니다. 고장 코드 검사 시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네요. 정상이네요. 완속 충전기를 충전 테스트를 실시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게 회사에 있다 보니 충전기가 없어서 여기서는 못 본다고 할 수도 없고 여기저기서 이리로 보내네요. 바빠 죽겠는데. 완속 충전은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급속 충전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급속 충전기도 있다 보니 아무튼 여기로 전기차를 여기저기서 보내니 바빠 죽겠어요.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기본 5,000원 선 결제 후에 급속 충전을 시도해 봅니다. 충전 오류, 차량과의 통신이 이상하네요. 답 나왔네요. 차량과의 통신에 문제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고전압 배터리 절연장, 셀 전압 이상 여부 기본 검사 실시해요. 충전 인넷 락 언록 릴레이 강제 구동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넷 락킹 액추에이터 이상 시 급속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넷 락킹 액추에이터 노브가 잘 움직이나 강제 구동을 통해서 실시해 봅니다. 잘 움직이네요. 보통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건데요. 멀쩡하네요. 그럼 되는데 고장 코드도 없고 원인 미상, 급속 충전 안 되니 난감한 상태에서 충전 케이블과 고전압 배터리를 바라보는데 뭔가 페인트가 흩날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흰색 페인트 흩날렸죠? 휠가스 쪽에 먼저 있고 탑 쪽에 페인트 흩날림 보여요? 내 눈 못 속입니다. 잘 보세요. 딱 봐도 페인트 칠이 표시가 나네요. 유리를 안 떼고 테이핑 후에 페인트 칠한 걸로 보이네요. 충전 커버도 들떠 있어요. 잘 안 꽂아졌네요. 뭔가 문제가 있었구만요. 차량 하부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리프트에 올려서 아래에서 보니 뭔가 떨어져 있네요. 충전 케이블과 연결된 건데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고 깨진 걸로 보입니다. 파워 커뮤니케이션 유닛에 커넥터가 박힌 채로 깨져 있네요. 멀쩡하다가 느닷없이
이랬을까요? 파손이죠. 사고 연관으로 보입니다. 차주에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차주분에게 전화해서 정중히 사고 관련 내용을 물어보니 펄쩍 뛰더라고요. 쌍욕을 막 하네요. 저한테. 저도 사고 관련 말을 할 때는 정보를 알아보고 말하거든요. 그래도 사고가 안 났다고 새 차를 사고차로 말하면 기분이 좋겠냐고 쫓아왔어요. 싸우자고 막 뭐라고 하네요. 저한테. 다른 곳에 전기차 못 본다고 여기저기서 다 털리고 나서 이쪽으로 입고해서 잘 안 나는 경력 30년 차가 친히 봐줬는데 원인 파악을 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쌍욕뿐이에요.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고 흔적이 어디서 그런 건지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건데 그 되는 건데 일반적인 상식인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린다고 여기서 사고와 엮여서 내가 못 고쳐주니까 수리하신권으로 견인해서 가시라고 했더니 뒤에 조금 사고가 있었다고 그제서야 말하시네요. 포천에서 수리했다고 거기도 현대서비스니까 거기서 했으니까 여기도 현대서비스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네요. 무조건 그쪽으로 가시라고 했어요. 정중히 말했습니다. 포천인가로 전화하시더라고요. 그쪽 대표님이 저한테 왜 고객 차를 안 고쳐주려고 하냐고 우리 쪽도 매출을 올려야지 고객을 왜 내보내려 하냐고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져가라 했어요. 보험 연계하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안 된다고 잘랐어요. 엮기 싫어요. 저도. 그쪽 대표님이 보험 연계해 줄 테니 좀 해달라고 사정하네요. 할 수 없이 차주가 결제하기로 하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깨진 파워 커뮤니케이션 유닛과 콤보 차저 와이어링 교환할 거고요. 적재함 공간이 협소해서 접재함을 고정 너트를 풀고 고인목과 자키로 해당 부만 살짝 들어 올려서 하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살짝만 올려서 하면 됩니다. 적재함 고정 볼트 살짝 풀어가지고 올라오게 하고 콤보 차정 와이어링 충전 와이어링을 교체를 해줘요. 커넥터가 콤보 차저 와이어링과 일체입니다. 파워 커뮤니케이션과 일체예요. 공간이 협소해도 잘 들어가네요. 좁아서 그렇지. 고정 키들도 잘 끼워주고 처음에 없었던 볼트 잘 쳐줍니다. 아까 들떴었죠. 작업 완료 후 고장 코드 재검색을 해봅니다. 고장 코드 없네요. 작업 완료 후 급속 충전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요. 충전 표시 깜빡깜빡거리면서 급속 충전이 잘 되고 있네요. 새 차를 가졌다고 너무 드세게 하지 마셔요. 고객님들 응대하고 진단하는 우리 정비사들 공부도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들 사는데 제가 아는 분은 명장 취득 후에 현대 서비스 때려쳤어요. 수신정간 노력으로 잘하는 분인데 서비스 센터에서 불만 고객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답니다. 다른 데서 여러 이유로 못 보준다고 하는 걸 봐주면 사실 좀 고마워해야 되는 거지 맞죠? 저도 이런 상황에선 자주 있다 보니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내일이 있으니 화이팅! 네이버에 채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여러 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동장 최평원입니다. EV 전기차 경고등 점등과 충전 안됨 현상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시동을 걸어 증상을 보실까요? 전기차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경고등과 경고음이 출력되고 있어요. 요즘 차들은 내비게이션으로도 친절하게 고장 정보를 띄워주네요. 전기차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고장 코드를 검색을 해볼까요? P0AA600 고전압 부품 절연 파괴 출력. 파괴 어마무시하네요. 누전, 단선 뭐 이런거. GDS 부가 기능에서 고전압 부품 절연 저항을 검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고전압 입력부, 에어컨 컴프레셔부, PTC 히터부 절연 저항이 22에서 39kΩ로 출력이 되었어요. 고전압 배터리 출력부에서 고전압 부품 입력부가 고장 예상 부위라고 안내해주고 있어요. 뭐 여기저기 다 보란 뜻이니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셔요.
제가 대신 아플게요. 홍대 가는 길도 모르는 그분이 그린 그림을 보시고 각 부품과 연결된 고전압선 커넥터 코드를 빼가지고 암단자와 숫단자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이상 부품 또는 이상부를 찾아야 됩니다. 사진과 같은 방법으로 절연 저항을 측정하면 되고요. 일반 저항 테스터기가 아니고 테스터기가 고전압을 방전해서 절연 저항의 메가옴을 측정하는 그런 테스터기입니다. 사용 방법을 보면 먼저 셀렉트 레버를 돌려 500에서 1000kV 볼트를 선택하고 저는 1000kV를 합니다. 저희 검사장 강차장님이 그랬어요. 다음 릴리스 버튼을 누르면 노란불이 깜빡거리고 측정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측정선을 측정부에 갖다 대고 흰색 블럭 레버를 누르거나 오픈해서 제끼면 측정할 수 있어요. 4000메가옴이 정상이고 각 부품에 따라 한계값이 다를 수 있으니 지침서를 확인해가며 측정합니다. 자, 측정을 해봅니다. 접지선 물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전압 입력 관련부를 점검합니다. 릴리스 버튼 누르고 노란불 들어오죠. 측정할 곳을 선을 갖다 대요. 아까 접지 됐었죠. 예, 눌러요. 이번엔 눌러서 했습니다. 누르니까 4000메가옴, 충전구에서는 4000메가옴이 나오네요. 에어컨과 PTC 충전구 고전압 배터리 선을 분리하여 측정 가는 상태에서 측정을 실시합니다. 에어컨 컴프레서식과 그의 배선 측을 검사합니다. 커넥터 뗐죠. 절연 저항 측정 시 절연 장갑을 껴야 하는데요. 현재 고전압 차단된 지가 꽤 오래되었고 또 다음엔 꼭 끼고 할게요. 컴프레셔분은 약 660메가옴이 나왔네요. 지침서에는 200메가옴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정도 이상 나오니 정상으로 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컴프레셔 제어기판을 유관 검사를 해봅니다. 탈거해서 보니 정상적이네요. 고전압 입력선을 부품으로부터 탈거 후에 절연 저항을 측정합니다. 4000메가옴 정상이네요. 절연 파괴부 윤곽이 보입니다. 적색 화면 표출과 0.031메가옴이 측정되어 고전압 정션 퓨즈박스 쪽 고전압 입력 퓨즈박스 멀티 인버터 모터 그 중에 하나일 걸로 판단됩니다. 하나씩 분리하던가 전부 내려 측정해보면 되겠죠.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겠죠. 탈거해서 측정합니다. 됩니다. 네이버에 채평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여러 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 1호 그랜드 블루 엔진 동군산 현대서비스를 소개할게요. 좌측 골프장 보이죠? 그 옆에 위치해 있어요. 가보시죠. 유턴 후에 오른쪽에 있네요. 블루엔즈 간판이 보이고 있어요. 와우, 압도적인 규모 6000평입니다. 인증중고차 간판도 하얗게 보이네요. 대한민국 1호 그랜드 블루엔즈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골프장도 옆에 보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지금은 제가 쉬는 토요일이고 점심시간 끝자락에 밥 먹고 가려고 왔어요. 여기는 본관 사무동과 고객 전용 현대 라운지와 제네시스 라운지가 있는 곳입니다. 뒤편 좌측은 검사소, 뒷건물은 승용 정비동이 있고요. 접수처로 들어가 우측편은 현대 라운지가 있어요. 들어가 볼까요? 음료대와 USB 무선 충전기 등이 있는 고객 전용 쉼터 현대마크를 달고 오신 일반 고객 상담실이고요.
안마기도 비치해 두었어요. 현대 라운지를 나가면 깊은 상담이 필요한 상담실과 엘리베이터와 제네시스 라운지 통로가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오픈한 지 3년 차이며 초창기에 제가 입사 시에 큰 걸로 영역 표시를 했던 최신식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또한 문조차 시설조차 압도적입니다. 물 내려가는 것은 자동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지나면 제네시스 마크를 달고 입구한 고객 라운지가 있어요. 접수처 입구 좌측은 접수처이고 제네시스 라운지와 현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점심시간 끝자락이라 조용합니다. 접수처 옆에 우측으로 돌면 제네시스 라운지 입구와 1층 승용 정비동 입구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역시 고객 상담실, 심화 고객 상담실이 또 마련되어 있어요. 안쪽에 CCTV랑 다 있습니다. 상담은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해야 좋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운영지원실과 소회의실이 있고 교육장을 현재 단장 중에 있습니다. 자, 3층으로 이번엔 가볼까요? 이곳 역시 교육장을 현재 단장 중이며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회사 임원진들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실 한번 보실까요? 뭐든 큼직큼직합니다. 검사소가 보이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2층엔 차체부, 3층엔 식당이 있습니다. 맛집이라 고객들도 많이 드시러 올라오세요. 이곳에는 샤워실도 있고 탈의실도 있고 식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1층 승용 정비동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현대 정비부와 제네시스 정비부 리프트 색깔이 다릅니다. 천장엔 히터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가동 시엔 오토 스크린 도어가 작동되어 출입문 역할을 합니다. 승용 사무실이 보이고요. 회사가 너무 커서 밥 많이 먹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시간 많이 걸려요. 새로 설치한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서 온 동네 전기차가 이리로 들어와서 바빠 죽겠어요. 그리고 겨울에 열지 않도록 열선 깔린 2층의 출입로입니다.
2층 차체부 내부 모습이네요. 검사소 우측 공터는 또 확장할 공간이에요. 여긴 대형부입니다. 대형부 2층엔 내부엔 기숙사 시설도 있어요. 대형부 내부에 접수처와 고객 라운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형부 뒤편은 인증중고 차량 입출고장이 있고, 저 멀리 보이는 부분은 LPG 전용 작업장입니다. 저희 MZ 대표님과 기술진이 잘 어울려져 그랜드 블루엔즈 1호 동군산 현대서비스 소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